네, 그리고 하모니카 OS에서는 오피스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브레 오피스라는 제품을 지금 탑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리브레 오피스란 이 자유를 뜻하는 어원이 붙어 있는 제품이에요. 리브레라는 말이 로마어의 어원으로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리브레 오피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PC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는 뭐 또 재미난 어떤 히스토리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오피스를 오픈 소스로 쓰게 됐을 때 최초의 제품을 가지고 있던 회사는 독일에 있는 스타오피스라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타오피스라는 제품이 그 다음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픈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어떤 내부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오픈 오피스 ORG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협업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향후 썬이 이제 그것을 가져간 다음에 10년간 이제 오픈 오피스는 계속 성장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오픈 오피스를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이런 이제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라는 게 아주 범용적으로 호환되도록 사용이 됐을 거고, 그 사이에서 지금처럼 어떤 MS 오피스의 독점적인 시장이 생기기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라클이 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 이제 인수 과정이 생기니까 오라클은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픈 오피스는 또 힘을 조금 이제 잃어버렸던 거죠. 그 사이에 이런 개발자들에서 이 오픈 오피스를 오라클이 가져갔으니까 그 이후로 오라클이 과연 이런 오픈 소스에 지금까지 기여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오라클의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오픈소스의 오라클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오라클은 실제로 오픈오피스 개발팀을 인수를 하고 나서 1년도 되기 전에 사실 모두 해고를 시켰고요. 그리고 오픈오피스를 결국 아파치 재단에 넘겼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오픈 오피스를 주도해서 오라클이 그걸 가지고 가서 오피스 시장을 하려고 했던 이제 행보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실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어떤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 오피스 소스를 이제 정리해서 가지고 나와서 포크 뜬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의 출발점이 리브레 오피스인데요. 지금 현재 와서는 리브레 오피스가 이제 아주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많이 사용도 되고 각광도 받고 있는 제품이 된 거죠. 그리고 우분투와도 협력 관계가 아주 좋고, 그 대부분의 지금 이제 배포판들은 기본적으로 리브레 오피스를 탑재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레 오피스라는 건 한 가지 오피스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MS 오피스와 같이 그 안쪽에 몇 개의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요. 라이터라든지, 그러니까 MS 오피스의 워드와 유사한 문서죠. 그리고 캘크, 그리고 임프레스, 드로우, 베이스, 매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모니카 OS에서 탑재해서 제공하는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는 뭐 그냥 순수하게 리브레 오피스를 패키징한 걸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폰트라든지 뭐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약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리브레 오피스를 최초에 실행시켜 보시면 뭐 이런 이제 상태가 나오는데요. 그 왼쪽에 보이는 이제 만들기에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게 각각의 프로그램의 유형별로 할 수 있는 그 문서의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라이터를 한번 보면, 라이터라는 건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S 오피스를 대비하면 MS 워드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스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편지를 쓰거나 책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걸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MS 오피스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유사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문서를 하나 제가 열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윈도우에서 작성을 하시는 문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실제 이 이제 뭐 하나씩 사실 이 위쪽에 있는 뭐 기능이 뭐다 이런 걸 설명드리기에는 이 교육이 의도하는 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서 뭐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런 걸 다 배우고 하는 걸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서의 호환성이 잘 보장되는 상태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문서 타입은 이 캘크라고 불리는 도구인데요. 캘크는 MS 오피스의 엑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수학과 관련된 함수도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뭐 금융 분야나 어떤 뭐 숫자를 계산하는 계산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도표를 넣고 문서에 삽입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전체 문서들은 PDF나 HTML 형식으로 내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샘플 문서를 하나 열어보면, 뭐 이게 제가 견적서 샘플 문서인데요. 실제 이게 윈도우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근데 일부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일부 찌그러진 게 간혹 나온다든지, 레이아웃이 깨어져 있는 게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오피스의 발전 과정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문서는 상호 호환이 되는 표준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로 그 문서를 열더라도 제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회사들에서는 자기의 소프트웨어 기술적 장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특징이 있는 기능들을 일부 넣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런 호환하려는 노력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기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었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는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문서를 조금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이제 각종 회사들이 문서 포맷을 호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저희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HWP 문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운동 안에서 문서 포맷을 공개하고 그 공개된 포맷을 가지고 현재 각종 서비스나 어떤 뷰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섹션에 있는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도구인데요. MS 오피스를 치면 파워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리기라든지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도구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템플릿이 있어서 여러분의 문서를 이런 식으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레이아웃이 이제 존재해서 뭐 각종 문서들을 만드는 거예요. MS에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그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샘플 문서, 이게 PPTX로 되어 있는 확장자 문서인데요. 제가 이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윈도우에서 작성이 된, 뭐 각종 문서 샘플들을 사실 이제 여기 준비를 했어요. 이 문서가 아니고요. 네, 이제 PPTX 문서를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쓰시는 일반 과정하고 동일하게 그냥 호환성이 유지돼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냐면 해당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가 상대 PC에 없다,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폰트를 구성해서 자간이나 뭐 어떤 문장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뭐 윈도우를 쓰시던 환경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드로우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뭐 이런 이제 도식이나 도식을 표현하는 거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뭐 도식을 그리거나 뭐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이 있다 할 때 쉽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메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수식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나 어떤 문자가 들어있어서 표준으로 만들기 힘든 복잡한 수식들 있잖아요. 그런 수식들을 만들어서 이 수식을 이제 웹페이지에 쓰거나 뭐 다른 문서에 쓰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 이제 여러분들 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각종 수식이나 기호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들고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은 그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액세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액세스라는 도구를 뭐 일반적으로 써보실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보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질의하고 테이블 보고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MS 오피스나 뭐 한컴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리브레 오피스를 가지고 사용 방법을 또 배워야 되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제공하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 테마로 그 위쪽에 있는 메뉴바를 MS 오피스 테마라는 걸 이제 적용해서 뭐 거의 유사한 상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의 기본적인 포맷들은 이제 오픈 다큐멘트 포맷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오픈 다큐멘트 포맷으로 쓰게 되는 기본을 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에 쓰시는 분들하고 호환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문서를 변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할 때 이 환경 설정을 가서 저장하는 방식을 항상 이제 이쪽에서 ODT의 형식이 아니라 윈도우에서 쓰는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저장할 때 이 문서를 그 상대방에게 줬을 때 이제 MS 워드로 이제 열고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이제 권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를 쓰는 방법이 리브레 오피스라는 이 제품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WPS 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킹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상용 제품인데 리눅스에서 개인이 쓸 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제품의 호환성을 봤을 때는 사실 킹 오피스도 뭐 아주 훌륭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선싱 문제가 있어서 뭐 기업이 이걸 배포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걸 무료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경우에는 보다 좋은 이제 리브레 오피스를 써보니까 호환성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그 WPS 오피스를 이제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무료로 오픈 소스 환경에서 문서 작업을 하는 데는 거의 윈도우와 완벽한 호환을 된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의 회사들과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그 디핀 이제 팀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 디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국내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WPS 오피스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누구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공급하는 데까지 왔어요. 한국의 환경은 약간 그렇지는 못하죠. 사실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오피스를 하는 플레이어와 협력을 해서 진짜 이 운영체제가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누구나 좀 무료로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국내 환경 이 정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하모니카 OS를 쓸 때 기존의 윈도우를 쓰던 환경과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요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